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램 심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료형의 분류,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배열과 구조체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체의 정의와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를 활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에서 다뤄지는 자료형의 분류 보면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인테저 A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서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를 확보하고 이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할당하게 되면 그 공간에 이렇게 10의 할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밑에 나오는 배열. 배열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뭐 10개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수만, 수백만, 이렇게 아주 많은 일종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조건은 동일 타입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테저 AR이라고 되어 있고 크기를 10으로 했기 때문에 정수를 제어할 수 있는 공간 10개를 확보하고 그것을 배열 RR이라 하겠다. 그런 얘기 되겠죠. 오른쪽에 초기화된 값을 넣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동일 타입의 여러 개의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게 될 구조체를 보면 구조체는 여러 타입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문자열, 문자형 배열, 그 다음에 실수형 이렇게 하나의 그 구조체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의 다양한 형식의 그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배열과 구조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물론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고, 완전 문자형이다. 그러면 캐릭터, 그다음에 뭐 더블이나 플러스 사용해서 실수형 데이터도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변수가 하나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모양이 되는데요. 그 각각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의 이름과 뒤에다가 인덱스, 0번부터 시작되는 인덱스를 붙여서 해당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예, 여기 보는 것처럼 A의 인덱스 1번은 여기 두 번째 데이터 2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관련된, 그러니까 아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형태를 이루는 관련된 예, 다양한 타입의 여러 개의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struct, circle 이름이 바로 서클이 바로 구조체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변수들을 기입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 정수형 데이터하고 실수형 데이터죠. 이걸 묶어서 서클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C1. 그리고 해당된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이렇게 C1의 멤버 X, 멤버 X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정의하고 선언한 다음에 그 해당된 값에 접근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이제 우리가 구조체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앞에 쭉 봤던 것처럼 struc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바로 얘는 구조체다라는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적절한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묶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변수들을 나열을 해줍니다. 배열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라면 이렇게 구조체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를 다룰 때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을 표시하는 변수, 날짜를 표시하는 변수, 연도를 표시하는 변수를 묶어서 이렇게 우리 보통 날짜라고 하는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구두체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 콜론을 찍어서 세미콜론을 찍어서 이제 구조체를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구조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다면 얘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메인 함수에 보면 struct data 이게 구조체 이름 써주고요. D1이라고 변수명을 써주게 되겠습니다. 마치 붕어빵 틀이 이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의 정의라면 여기 있는 이 D1이 그로부터 찍어낸 하나의 뭐 붕어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인테저하고 뭐라고 쓰는 것처럼 이 struct 데이터까지가 int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그 안에 멤버가 이렇게 세 개 있으니까 이 값들을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맞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두 개만 넣어도 됩니다. 뭐 네 개 넣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 월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입되고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에 들어가고 연도를 표시하는 부분은 이렇게 대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타입이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정의 타입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든 변수에 각각의 멤버에 접근할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D1의 year, D1의 month, D1의 day 이런 식으로 값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순서는 관계없겠죠. D1의 year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중에서 여기 가까이 값 중에서 연도를 표시하는 부분, 뭐 달을 표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날짜를 표시하는 부분에 개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화할 때 이 순서적으로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3, 여기 월을 표시하는 부분에 3이 대입되어 있고 날을 표시하는 부분은 12가 되어 있고 연도를 표시하는 2024가 대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값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을 실제 출력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014년도 3월 10일 뭐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조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구조체 변수를 선언해서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해당된 값들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함수를 정의한 거하고 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구조체를 정의해 놓고 이렇게 변수는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이렇게 뭐 어떤 날짜를 표시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각각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표시할 때 이와 같은 구조체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룰 수 있는 것은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즉,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구조체를 정의했는데 휴먼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임이란 배열을 문자형 배열을 만들었고 몸무게하고 키,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어난 날,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 이런 걸 이렇게 6개를 가지고 구조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정수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연, 월, 일은 이게 이렇게 하나의 날짜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일이라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하나의 구조체 묶음으로 표현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연월일을 묶어서 하나의 구조체, 데이트로 만들고 이, 이 구조체를 여기에 멤버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고 나서 이걸 활용해서 변수를 만든 다음에 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트에서 버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구조체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여기 멤버가 3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를 멤버로 가면은 구조체. 이게 구조체인데 다시 한번 이 안에 구조체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과정들은 좀 더 확대해서 계속 만들 수도 있겠죠.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실제 이제 코드를 보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구조체가 둘이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휴먼이라고 하는 구조체부터 H1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생년을 표시하기 위해서 H1에 뭐예요? 여기 버스라고 하는 변수 아래에 있는 이어. 그러니까 얘가 구조체 아래 들어있는 또 다른 구조체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근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수형 값을 읽어서 여기에 넣어줘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월도 똑같은 방법으로, 날짜도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걸 볼 수 있고, 이들을 출력해보면 당연하게 입력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생년을 2024, 월은 10일 입력했고, 그 다음에 일은 25를 입력하면 이렇게 각각의 값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체 속에 또 다른 구조체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구조체로 끝나는 경우는 구조체 밑에 있는 멤버 이런 걸로 끝났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름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몸무게 키를 접근할 땐 H1에 바로 직접 뭐 웨이트, 하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구조체의 모양을 띄고 있는 멤버니까 그 아래쪽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다시 한번 아래 단계로 내려가서 표시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의 모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조체 배열은 뭐예요? 같은 구조체 타입의 에, 그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구조체라는 것만 동일한 게 아니고 같은 변수 구성의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구조체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변수들을 묶어 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별과 같은 타입의 어떤 변수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멤버 구성이 동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 월, 일 이렇게 3가지 값으로 멤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로부터 배열을 선언했는데 DA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했고 얘는 사이즈가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데이트 그 타입의 변수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넣을 때도 초기화할 때 3개가 그래서 얘는 월, 얘는 일, 얘는 이어, 얘도 연, 월, 일 이렇게 같은 형식의 데이터.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어떤 네, 그 동일한 형식의 값들처럼 같은 구조체 모양을 갖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구조체 배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모아하는 거고 구조체는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변수를 모아하는 거니까 이 구조체의 구성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제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처럼 뭐 DA의 0번에 이어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이어니까 바로 2020, 2004 뭐 DA1에 이어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에 그러니까 두 번째 데이터 이어니까 1996 바로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조체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구조체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얘를 하나를 묶어서 다루기 위해서 구조체 배열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변수, 닿는 것처럼 구조체를 가리키는 어떤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코드를 보시면,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D1,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멤버가
쭉 이렇게 들어오니까 2004년 12월 25일 이게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기화시킬 때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구조체의 순서에 따라서 값이 대입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주면 얘는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데이터는 세 번째. 혹시라도 25를 생략한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개수를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뭐 D1에 데이 하고 넣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변수에서 포인터를 생각했던 것처럼 이 지금 구조체 변수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아스테리크 별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아 구조체 포인터 변수구나. 얘는 어떤 타입을 가리키냐? 이와 같은 타입. 데이트 타입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마치 인테저 포인터는 인테저만 가리키고 캐릭터 포인터는 캐릭터만 가리키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포인터는 뭘 저장한다고 했냐면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한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P의 %D1이라고 썼죠. 그래서 구조체의 변수의 주소를 읽어서 이렇게 P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P수에는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D1의 이어, D1의 month, D1의 day 이를 출력하면 연, 월 이를 출력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인터 변수명에다가 앞에다가 선언할 때 말고 얘를 활용할 때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면 그 뜻이 뭐라고 했냐면 P가 가리킨 거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게 누구였어요? D1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한 거라 같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2024 12월 25일 출력되는 거 볼 수 있고 그와 똑같은 결과값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나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연산자, 이제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자. 예,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경우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와 같은 왼쪽에 보이는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얘를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자를 쓰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스테리크 안 붙이고 여기 가운데 포인트 점 안 찍고 그냥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 이런 식의 직관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자는 이게 구조체의 포인트라면 얘를 쓸 때 이렇게 쓰지 말고 P 쓰고 화살표를 붙여서 나타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P가 가리킨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봤던 예하고 동일하게 D1이라고 하는 구조체, 그 다음에 각각을 초기화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구조체 포인터 P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D1의 주소를 P한테 줬죠. 그래서 P가 D1을 가리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렇게 D1 이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이 D1 대신 아스테리크 P 이어 썼죠.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뭐냐? 여기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을 사용해서 P 그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을 쓰고 이어를 하게 되면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조체 포인터를 통해서 그 멤버를 지칭할 때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어떤 게 옳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뭐 이렇게 쓰든 이 셋 중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골랐으면 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우리가 딱 느낌이 오죠. 아 얘는 포인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만큼 구조체 포인터 접근 연산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쉽게 다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멤버가 포인터 변수인 구조체. 이번에는 역시 똑같은 구조체인데 잘 보니까 뭐 있어요? 밑에 보니까
어떤 특정 타입의, 즉, 어, 데이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멤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앞에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struct, date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체, 데이트 구조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둘 다가 존재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가리키는 이렇게 포인터, 구조체의 포인터를 선언하고 이걸 멤버로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struct data D.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했고요. 그 다음에 struct human. 바로 야죠. H하고 바 72.5, 175.0. 우리 이상하죠? 멤버가 여기 몇 개예요? 네 개인데 이렇게 세 개 값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초기화할 때 항상 모든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넣어주면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초기화할 때 쭉 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초기화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만 초기화되는데 관계없이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멤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 name이라고 하는 문자형 배열 속에 PARK가 들어갈 거고 72.5는 weight, 175.0은 height 이런 값에 대입이 될 거고 여기에 포인트는 값이 없죠. 그래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h.p 멤버가 p니까요. 그 다음에 %d 해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데이트 구조체 변수 d를 d의 주소를 여기에 준 거죠. 그러면 이제 h.p 그러니까 p가 포인터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이 나타낼 때 구조체 포인트 접근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points라고 쓰면 해당된 값을 적을 수 있고 h.p da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구조체. 그래서 조금씩 복잡한 형태로 넘어왔는데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구조체 스트럭트라고는 키워드를 쓰고 이름 쓰고 멤버를 기술한다. 근데 그 멤버가 때로는 구조체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였어요? 이렇게 포인터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다뤄진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첫 번째, 구조체 정의 및 구조체 변수 선언.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앞에 키워드, 이렇게 struct point라고 하는 포인트의 이름이죠. 그래서 사용자가 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를 열어서 이 안에다 멤버 변수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딸랑 두 개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기술해주면 이 부분이 구조체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으면 이게 마치 우리가 붕어빵 틀을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틀을 만들었으면 이 틀로부터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찍어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구조체 변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truct point P1 바로 이렇게 되겠죠. 또 다른 게 필요하다. struct point P2, 뭐 P3 이런 식으로 마치 붕어빵 틀로부터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겠고 물론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예처럼 직접적으로 초기화를 통해서 값을 할당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선언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컴마를 찍어서 아, 포인트를 찍어서 P1의 X, P1의 Y.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이것은 뭐예요? P1의 멤버 X, P1의 멤버 Y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던 것처럼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데이터가 변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들이 서로 관련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거하고 관계없이 다른 거하고 분리돼서 이들이 하나로 돼 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좌표값이겠죠. 점의 좌표는 x, y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굉장히 밀접히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 모양으로 만들면
다루기도 편하고 접근하기 편안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구조체 모양들 같죠?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즉, 여기 왼쪽에 보는 것처럼 구조체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또 다른 예, 구조체가 들어있는 모양이 구조체 멤버를 가지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이름, 그 다음에 뭐예요? 몸무게, 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생년월일은 하나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월, 일, 뭐 연월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여섯 개를 아니 여섯 개 모양으로 이 세 개의 값을 세 개의 변수를 쭉 나열하면 나머지 데이터하고는 관련 없고 이 세 개의 변수는 상당히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걸 구조체를 만들어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봤던 것은 이제 구조체 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체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이것도 묶어서 이 구조체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P1, P2, P3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다. 그럼 어때요?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우리가 뭐예요?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드는 것처럼 이 구조체도 이렇게 여러 개의 구조체를 하나를 묶어서 표현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단, 여기 구조체에서는 마치 우리가 그 C 언어에서 타입처럼 스트럭트, 포인트 이게 사용자 정의 타입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조체 모양이 똑같은 구조체들을 모양이 내부 구성 멤버가 똑같은 구조체를 묶어서 만든 것이 구조체 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그래서 여기 어떤 구조체가 있을 경우에 그 구조체를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마치 어떤 구조체에 접근할 때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좀 별이라든가 포인터에서 봤던 것처럼 데이터를 전송할 때, 데이터를 전달할 때 어때요? 주소를 전달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하는데 뭐 그 형식은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체 변수 선언한과 거의 똑같죠. 뭐만 추가되냐? 이렇게 별표, 아스리크만 추가하게 되면 구조체 포인터 변수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조체란 말이 쭉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다. 단지 이게 다뤄지는 게 구조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구조체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구조체를 변수 선언을 통해서 실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접근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운 구조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